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스트셀러 50 우아한 근육의 작가님이기도 하시고 동화 작가이기도 하신 이민숙 작가님을 모시고 리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동화 작가 이민숙입니다. 네, 작가님 먼저 리라이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거든요. 리라이팅이 뭘까요? 네, 리라이팅도 창작의 한 형태예요. 리라이팅을 뭐 해석 그대로 하면 다시 쓰다, 고쳐 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 있는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작품으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작권의 자유로운 신화, 전설, 민담. 여기서는 어떤 주제나 소재, 인물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처럼 빨간 머리 앤을 쓰고 싶다. 재창작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작품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고요. 작가 사후 70년. 그렇게 된 작품들은 저작권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주제에 맞게 내가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또 조건이 있어요. 단 한 줄도 베껴 쓰기를 하면 안 돼요. 와, 이게 제일 어렵네요. 네. 그리고 원작하고는 한 줄도 같으면 안 된다는 점. 그게 창작의 요소니까요. 아, 네. 안 그러면 표절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하면서. 그리고 단 한 줄도 번역을 해놓고 그걸 그대로 또 쓰면 안 되고. 아, 네. 예, 그러니까 번역서도 아니고. 이게 보통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리라이팅 그러면 그냥 번역만 해놓으면 리라이팅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근데 그게, 번역서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창작의 한 형태. 그리고 작가들이 한 번씩은 다 한번 해보는. 그리고 처음 작가 수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소재 찾기, 주제 찾기, 캐릭터 찾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접하는 공부예요, 리라이팅이. 아, 네. 작가님은 이렇게 멋있는 리라이팅 작품을 2개나 탄생시켰는데요. 리라이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창작하고 똑같네요. 네,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많이 듣고 영어 책을 많이 읽고 이래야 잘하는 것처럼 글을 쓴다는 것도 무작정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찾고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래야지 이제 그 사유의 결과들이 이제 창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날 것의 자료들을 많이 읽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대로 사투리면 사투리.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 저는 요즘 옛 이야기를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쓰는 거에 좀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구전설화. 임석재 전집. 네, 임석재 전집, 평안북도, 평안남도편.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기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들이 긴 것도 있지만 뭐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틈틈이 읽어요. 읽다가 정말 눈에 확 띄는 소재나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저도 저장을 해놓고 글 쓸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저도 이거 전집 있어요. 네. 저도 틈틈이 보곤 했어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야하시거든요. 이것도요. 네, 야한 것도 조상님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건데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는 이 책도 뭐 두껍긴 하지만 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게 읽기 편하게 그래도 편집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 이야기를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보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개똥이네 놀이터에서 실리는 옛 이야기에 이제 최근에 한 편 실리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재를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재치, 슬기 이런 얘기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뭐 다 읽는다기보다 이렇게 쭉 보다가 재치 있다, 슬기 있다 그런 걸 조금 더 눈여겨보고 뭐 작가들마다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효에 관한 게 사라지는데 한번 재조명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살피다가 그런 것만 모아서 이야기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리라이팅을 잘하는 꿀팁 중에 하나가
주제별로 한번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네. 모아서 그걸 책 한 권으로 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그쵸. 그런 얘기를 그대로 쓸 수 네. 있겠네요. 맞아. 그 외에도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근데 이제 어떤 것도 갖다 쓰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좀 경계해야 될 게 있죠. 항상 현대적 흐름에 맞게 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 필요한 것, 한번 다시 되새겨야 할 것,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유교적 그 옛날 시대의 유교적 이념을 강요한다거나 맞아요. 얘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네. 너무 뭐 여자를 무조건 뭐 비하한다던가 또 약자를 놀린다거나 뭐 이런 것은 좀 가려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 와, 정말 꿀팁인데요. 리라이팅을 좀 쉽게 생각하는 작가님들도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끊임없이 소재 발굴을 하고 이런 걸 보여주신 게 너무 좀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정구멍, 이 책이 진짜 신기했거든요. 왜 정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고 권선징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들었어요. 얼마가 팔렸죠? 10,000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10,000부 이상! 여러분, 리라이팅을 잘해서 10,000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 책의 발굴 이야기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동정구멍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얘기인가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출간한 책은 빨간머리의 자작나무 네. 숲을 지나지만 첫 번째로 쓴 작품은 사실은 또 동정구멍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서 찾아간 그 도서관 수업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던 게 신화, 전설, 민담. 어느 나라도 어느 지역도 상관없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소재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열정이 넘쳐서 도서관에 가서 뭐 신화 이런 거 붙은 거는 이제 한 번씩 또 다 훑어봤어요. 와. 근데 이조 한문 단편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도 단편 소설이 있었구나. 근데 또 한문을 쓰던 시대니까 한문으로 된 단편이 있구나. 근데 이제 동정구멍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동정구멍이 쫙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네. 게 어느 환타지 못지않게 맞아요. 아이들 네. 그림책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소재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제가 이제 숙제를 해갔더니 선생님이 좋다. 한번 맞아요.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처음 해보는 그림책 작업이고 처음 해보는 뭐 리라이팅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줄 한 줄. 1년 이상 걸렸는데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창작 그림책이죠. 그 동정 구멍을 제가 갖고 왔고 현시라는 역관을 제가 갖고 왔어요. 제 작품에. 네. 그리고 도사가 거기도 나와요. 근데 원작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승전결도 사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거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돈이면 사죽을 못 쓰는 역관이 돈에 쪼여가지고 벌을 받다가 깨우치는 이야기. 네. 그리고 저는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게 보통은 옛 이야기 그림책의 형태를 띄웠지만 옛날에 이게 아니라 제가 작가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 고증을 하느라고 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말 현시라는 역관이 있었고 그 시대에 이제 청나라와 교육을 했고 그래서 역관무역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면서 이게 이제 직업 윤리의식과도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있고 돈도 잘 버는 직업인데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독점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던 그 시대상을 또 살짝 반영을 했죠.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건선징악 그 어린이들 같은 경우 욕심을 많이 부리면 벌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진리부터 해서 되게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네. 교재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그러면 작가님의 또 대표작이 또 빨간머리 애니잖아요. 네. 자작나무 숲을 지나. 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시즌 요거 다 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도 눈여겨봤어요. 조세핀 할머니를 찾아가는 이 이야기. 그래서 네. 이 딱 에피소드는 왜 이 에피소드를 고르셨는지 그리고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네. 하셨는지. 이 동정구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셨던 선생님이 사실은 출판사 대표님이세요. 근데 자기 회사에 클래식 그림책 라인을 만들고 싶다.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감사하게 해보겠다 했는데 저한테 떨어진 책은 빨간머리 애니였죠. 네. 자작나무 숲을 지나는 이제 저의 작품이 된 네.
근데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고. 맞아요. 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 장편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주제를 먼저 생각을 했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서 저는 가족, 이제 사랑 이거를 선택하고 에피소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조세핀 할머니가 앤과 다이아나를 초대해서 벌어지는 이제 그날 하루의 이야기인데 원작에서는 뭐 획기적인 사건 뭐 이렇게 하게 다뤘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조세핀 할머니는 아주 부자고 겉으로는 도도하고 쌀쌀맞고 한데 앤과 다이아나가 떠날 때는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이에요. 그리고 앤은 고아고 입양이 된 가족이고 앤을 입양한 매튜와 마릴라는 매지간이죠. 독신이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2016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그때 저희 또 핫 키워드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족의 형태를 이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그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 뭐 조선부모 가정, 리틀맘, 싱글맘 다 사랑으로 싱글 데디도. 그쵸. 그래서 그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희망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찾았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창작을 시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이야기는 원래 있는 얘기가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지만 마지막에 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가슴 벅차고 네. 나는 홈으로 간다. 이런 거는 훨씬 더 네. 작가님에 의해서 탄생한 얘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원작 에피소드를 보면 그 부분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거든요.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일부러 안 봤어요. 그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갈까봐. 근데 이 그림 작가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너무 그 강하게 애니메이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고 그냥 작품에 순수하게 앤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작업해보자. 그래서 탄생이 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책이요 약간 작품이에요. 이게 글도 되게 쫀쫀하고 예쁘고 이 그림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리라이팅 쫀쫀한 글맛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짧게 압축시켜서 그림책으로 만드는 글 길이는 어느 정도구나. 이런 거를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책을 보면 참 찰지게 잘 쓰시거든요.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다들 잘 쓰시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 에세이 투고를 할 때도 그렇고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문장이 좀 깔끔하다, 간결하다, 술술 읽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일단 좀 잘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첫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도 그림책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림책이 보니까 시의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맞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뜻인지 담겨 있어야 되는 그 작업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작가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써보고 해야지 또 간결하게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짧게 아주 찰지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 50우아한 근육 뜬금없이 다시 보면 이 앞에 프로필도 그냥 1970년생 아이 셋 저질 체력 60kg 밑으로 내려간 적 없는 이렇게 좀 뭔가 되게 간결하게 그런 거에서도 좀 저는 이런 약간 리라이팅의 향기를 느꼈거든요. 네, 이렇게 짧게 쓰는 거. 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이런 리라이팅에 대해서 리라이팅에 좀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어떤 필살기 그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늦게 시작한 만큼 글을 좀 오래 건강하게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좀 최대한 지루하고 재미없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리라이팅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소재 발굴과 주제 발굴을 하게 되면서 진짜 순수 창작으로 또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 배움의 길을 놓지 않고 계속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옛이야기 교실, 옛이야기의 대가인 서정호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같이 공부한 글벗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작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 운동을 또 하는 것도 저희 필살기가 됐죠. 글 쓰는 것도 운동이나 악기와 마찬가지로 뭐 하루만 쉬어도 조금 맥을 잃거나 뭐 금방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느 글쓰기든 뭐 이게 뭐 동화가 됐든 뭐 창작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글쓰기의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쓰고 뭐 그거 외에는 없네요. 네. 서정호 선생님의 옛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 보리출판사에서 주관하는 건데 규칙적으로 있지는 않고 그 해 좀 달라요. 그럼 보리출판사 사이트를 좀 늘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나름 또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고가 뜨면 바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자기 작품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발표한 작품들로 또 책을 묶어서 낼 예정이시죠? 네네. 네. 너무 좋은 또 정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책 2권을 쓰시고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강연료도 또 쏠쏠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때는 월급보다 더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뭐 이렇게 책 쓰고 나서 기타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제가 많이 운이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도서관에서 빨간머리엔 사서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독자분, 너무 예쁘죠. 특히 어머니들이 너무 이 추억에 젖은, 그리고 의외로 빨간머리엔이 그림책이 없어요. 유명한 거에 비하면. 왜 없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작업을 하려면. 그림을 뭐 N을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지, 글로 써도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쉽지 않은, 그래서 저도 뭐 강연을 하다 보면 2탄 언제 쓰세요? 뭐 빨리 써주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쓰고 싶다가도 또 이 쉽지 않은 작업에 제가 차라리 처음부터 창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한번 하면은 또 다른 그 피드백이 좋아서 또 다른 강연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른들만 어머니들만 쫙 모아놓고, 코로나 전에 얘기긴 한데 10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대강연장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아이들 또 엄마와 아이들 함께,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강의가 일정하게 일주일에 몇 번을 해도 강의료가 괜찮더라고요. 예. 보통 월급쟁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받는 달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효자 상품입니다. 네. 아니 동전구멍도 마찬가지고. 동전구멍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수업하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건 스터디셀러. 끊임없이 뭐 언제 어디서나 봐도 항상 교훈이 통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리라이팅이긴 하지만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책 인쇄는 글 작가와 그림책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좀 정말 이 시점에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글 그림을 같이 하는 작가들 너무 부러워요. 네. 근데 그림책은 글 작가가 보통 10으로 생각하면 4고 인쇄가, 그림 작가가 6입니다. 네. 리라이팅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또 있는지요? 저는 이제 옛이야기, 한국 옛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들 그런 거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북유럽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끊임없죠. 헐리우드에서도 영화에서도 엄청난 재생산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판타지의 세계를 다룰 때는 신화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게임도 계속 나오고. 네. 그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뭐 노인과 바다, 섹스피어의 여러 전집들 70년 지났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갖고 와서 쓰실 수 있어요. 우와,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50 우아한 근육,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아. 네, 이런 사실 책도-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그 뒤태는. 그런가요? 대회 나가고 나서. 아니야, 사진 찍히면 장땡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책도 쓰시고 또 이렇게 동화도 쓰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창작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나름 매력이 있어서 그 계발서나 에세이는 이 얘기를 꼭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을 하고 변화하고 희망을 주고 공감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제 마음에서 넘쳐나면은 저는 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옛 이야기나 어떤 재화를 활용한 공부를 하다 보면 쓰고 싶은 또 소재, 창작의 욕구가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습작하고 있는 거를 좀 작품으로 만들고 해서 동화도 쓰고 싶고 에세이도 쓰고 싶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글을 계속 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좋은 작품, 이미 좋은 작품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숙 작가님께서 이 50 우아한 근육 3권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고 가셨거든요. 우리 은재TV 구독자님들께 저자 친필 사인 해가지고 주신다고 하셨고, 이 책도 각각 2권씩 들고 왔어요. 총 4권. 정말 소장 가치가 있고 너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니까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기대평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이민숙 작가님, 은재TV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렇게 나오는 거 사실 되게 쑥스럽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은재 작가님의 제가 팬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좋은 컨텐츠가 있는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꿀팁은 돈 주고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 또 작가지만 약간 슬럼프에 빠지신 분, 아니면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쓰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항상 은재TV와 함께 해주세요. 와, 은재TV 홍보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라이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숙 작가님이 응원해 주신 것만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안녕.